안녕하십니까. 자칭 타칭 향기 박사 제1천 김용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최초로 향기를 마신다는 다소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기, 참 그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향기는 인간의 후각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냄새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냄새로도 작용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하는 향기의 이미지는 우리 대다수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기분 좋은 냄새를 향기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기의 용도를 말씀드리자면 예로부터 향기는 향수의 용도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이죠. 정신적인 치유의 한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향신료로서의 그 음식에 풍미를 더하기도 하고 종교나 의식에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향기에 대한 변함없는 인식이기도 하겠지요. 천연물의 향기는 열이나 압력을 가하면 고유의 향이 소실되거나 변질이 쉽게 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이 각각의 천연물들의 향들 자체는 분자식 고리가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압력이나 열에 잘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향기는 포집 과정이 아주 까다롭고 대량 생산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얻은 향기를 예로부터는 치료의 목적이나 종교의 의식으로 소중하게 다뤄졌고 고급 향수나 화장품의 용도로 귀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향기를 얻기가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인공향을 개발을 했죠. 인공향을 개발해서 음식의 첨가물이나 화장품과 향수, 방향제와 세제, 심지어는 실내 가구 등에 수없이 많은 것들의 인공향이 첨가되었죠. 가히 향기의 역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이미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지만 우리는 그 향기의 늪에서, 인공향기의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기의 역습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 최초로 향기를 마신다라는 주제를 내걸고 향기의 혁명을 일으켜보고자 합니다. 박사님, 향기를 마신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참 막연한 질문 같기도 하고 당연히 나와야 될 질문입니다. 향기를 마신다는 의미는 다소 정말 추상적이고 모호한 느낌이죠. 아니, 향기를 먹고 마신다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작용과 현상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가 돌고 공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눈으로 보고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자연의 에너지는 늘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이제 향기는 단순하게 코로 냄새를 맡거나 피부에 바르는데 그치지 않고 말 그대로 혀로 맛을 보고 음료로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재나 허브 등을 중탕 추출하거나 우려 마시는 차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향기는 압력과 열에 굉장히 민감하므로 천연물 각자가 가지는 특징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포집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기의 대중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전문적인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에 맞는 특화된 장비, 추출 공법, 또 그 분야에 오랫동안 몸을 담아왔던 경험이 축적된 전문 인력 등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맑고 투명한 고유의 향기를 대량 포집할 수만 있다면, 대량 채취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마시는 음료는 물론이고 먹어도 무해한 화장품이나 방향제, 식재료 등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인공향기의 역습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미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향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키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약간 추상적인 면으로 막연히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천연물들은 향기, 맛, 색, 영양이라는 본연의 성질이 있죠. 특히 영양 성분 말고도 이 고유의 향기라는 중요한 기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영양 성분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천연물은 구조가 다른 만큼 각각의 특성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 나타나는 작용과 현상도 당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물 각각의 영양 성분이 다른 것처럼 고유의 향기와 에너지도 서로 다르죠. 따라서 서로 다른 향기는 우리 몸속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작용과 반응과 현상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이 났을 때 그에 맞는 치료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몸의 상태에 따라 알맞은 향기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향기가 영양 성분에 우선한다라는 분류가 있을까요? 예,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동양의학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천 년 된 동양의학서에서는 음식 본연의 재료를 놓고 볼 때 향이나 색은 그것이 지닌 기운으로 여기었고 영양 성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음식을 먹고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음식의 개념을 넘어서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의 개념으로 향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향기가 날아버린 음식은 그 천연물은 약으로서 효용 가치를 상실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란 동양의학에서 인체를 구성하고 생명 활동을 유지시키는 가장 미세하고 정교한 근본 물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기라는 걸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 에너지라고 옛날에는 번역을 했는데 요즘은 KI, 기라고 그렇게 그대로 쓰더군요.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개념의 에너지와 기라는 것은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요즘 서양 사람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란 치유의 대명제를 동양의학에서는 기미로 명시했는데 한마디로 향기가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시는 향기를 기라고 여긴다면 동양의학의 관점으로 볼 때 향기는 강력한 생리작용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의 생리작용들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장, 발육, 생식, 장부 경락의 활동 등이나 혈과 진액의 생성, 순환, 수송 배출을 추진하고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것을 추동작용이라고 합니다. 혈과 진액을 액체 상태로 유지하고 정상 운행하고 체온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이것을 온후작용이라고 합니다. 체내의 혈, 정, 진액 등이 유실되지 않게 하는 보습작용이 있습니다. 외삽 침유에 대한 방어작용이 있으며 상호 전화, 신진대사 등의 기화작용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화작용이란 딱히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데 동양의학에서는 인체 내 생화 변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연물에서 포집한 마시는 향기는 눈으로 보는 맑은 액체이기 이전에 기운의 집합체이며 구체적이고 막강한 힘을 가진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 최초로 향기를 마신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향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인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영상 어떠셨습니까?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